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녁들은 잘 맛있게 잘 지냈어요? 네. 그 날씨가 조금 이제 좀 덜 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좀 밤에 저기 잠을 자기가 조금 좀 수월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 다음 주 지나가면은 이제는 뭐 올 더위는 거의 끝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이 주만이아님과 함께 토크쇼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이 시간 이전에 저 주만이아님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은 다시 할게요. 이렇게 순서 틀렸어. 소개를 먼저 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제가 오늘 다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주만이아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오늘 자주 이제 뵈신 분도 많아서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예. 마치 우리 병원 식구같이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 이렇게 이 시간이 갖기 이전에 저희 둘이 좀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반드시 주만이아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암을 극복하고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내 마음 같지 않게 이렇게 이제 더 악화되거나 안 좋아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뭔가 이렇게 좀 병세가 전이가 됐다거나 또는 좀 더 재발이 됐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오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만이아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이겨나가고 이렇게 하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잘 듣고 같이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박수를 좀 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환우분들에게 좀 기운이 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바로 전에 요청을 해주셔서 과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이 시간이 제가 원래 길기로 유명하거든요. 시간이 근데 또 짧은 시간에 그거를 또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여기 내려오면서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내가 암 환자는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나 그거 안 가져도 돼. 나 그냥 나 내 멋에 살래. 뭐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암이라는 병은 나 안 나와도 돼. 뭐 이번 생 포기하고 다음 생에 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은 사실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원래 그냥 살기 싫은 분일 거고 누구나 나를 위해서도 혹은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 어쩌면 제가 좀 악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은 되게 지금 재발 전이 판정을 받고 괴로워하시는 분한테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는 어쩌면 뭐
저한테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그분도 공부하고 저도 뭐 좋은 얘기 하는데 서로.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혹은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좋은 얘기 덕담 들으려고 전 전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그냥 친구를 만나서는 그래 힘도 없고 좀 덕담도 없고 뭐 덕담도 듣고 싶고 이 친구가 나를 진짜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 전화해서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뭐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제 뭐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뭐 그분이 잠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저한테 얻고 싶은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위해서 열심히 했죠? 내가 암에서 벗어나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온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왔냐고 원망하고 한탄하실 게 아닙니다. 예. 원망하고 한탄하실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선 체크하고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봐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요. 근면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만 그 근면성실, 열심히 하는 걸 어디에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한 방사선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 나 암 나아야 되니까 열심히 치료 받아야지. 그래서 그 열심을 뭐 하는 거죠? 수술한 방사선 견디는데 다 써요. 그 열심, 최선을. 그러면 과연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런 건강한 삶이 다시 올까? 암에서 벗어난 삶이 다시 올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암은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건 뭐냐면 있는 암을 없앨 뿐이에요. 즉 그 있는 암을 없앤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있는 암 없애는 거 견디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답은 없는 겁니다. 수술한 방사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암을 시험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만약에 국영수 사회과학을 보고 뭐 대학을 가든지 어디 뭐 공무원이 되든지 한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영어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 수학만 해요. 그래서 영어 수학 열심히 하죠. 시험에 붙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100점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시험에 붙을까요? 국어, 사회, 과학이 꽈락이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원하지 않은 경우, 우선 암을 진단받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뭐 하루 이틀은 낙심하시고 슬퍼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데 계속 그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번 생 포기하고 다음 생에 승부 거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판단하시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이건 최종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검사에서 재발전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것 뿐이에요. 모의고사 봐서 점수 안 나왔다고 낙심해가지고 시험 자체를 포기하면 그런 바보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재발전이 판정 받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하던 거 다 말아버리고 이러시면 바보 같은 거예요. 예. 오히려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안 됐구나. 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아니었네. 그럼 내가 학습법을 바꾸던지 공부하는 어떤 걸 바꾸던지 이렇게 오히려 나를 업데이트하는 근거로서 쓰셔야 되는데 그냥 상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럼 그걸 왜 했어요? 그 검사 왜 했습니까? 안 좋으면 포기하려고 하신 겁니까? 모의고사 왜 보죠? 그 점수 안 좋으면 포기하려고 모의고사 봅니까? 예. 검사 결과조차 나한테 유리하게 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 정도조차의 내공도 없이 치명을 하신다면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희망을 드리고 좀 용기를 드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제가 그 말씀도 당연히 드리지만 그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렇게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를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나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이상 열심히 할 수가 없는데 뭘 더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호전되고 좋아지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지 않게 더 이렇게 전해야 된다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뭐 얼굴이 하얘지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걸 저희가 자주 이제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딱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계기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본고사를 치기 전에 미리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학이 약한지, 영어가 약한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소홀했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시험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사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나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채우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다 소용없었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중에서 내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지 마음속으로 탁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나 그분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열심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을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얼마나 제대로 열심히 하느냐. 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는 조금 피상적인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본질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바라보셔야 돼요. 우선 암을 진단받은 때부터 원래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암을 진단받으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그 권위, 병원의 그 큰 병원의 그 권위, 또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뭐 진단받은 수술하는 방사선, 그 시스템의 권위에 내가 눌려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전이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최선이 진짜 이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해결하는 그런 노력에 부합한 거였는지를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암이라는 병은 제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암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암 환자랑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서 내가 옮은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들도 생명체고 삶의 조건들이 다 필요합니다. 나라는 사람도 생명체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조건이 필요하듯이 이 세포들도 하나의 생명체고요, 인격체고요, 또 삶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삶의 조건을 누가 제공하느냐? 우리 국민의 삶의 조건은 우리나라가 제공하듯이 나의 세포의 삶의 조건은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활 패턴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이 세포의 삶의 조건을 좌우해요. 그런데 이 세포가 미쳐버린 게, 이 세포가 변질된 게, 이 변질의 끝판왕이 바로 암입니다. 그러면 왜 변질이 됐을까? 예, 한번 이제는 좀 본질적으로 그 변질된 애를 때려잡는 거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나라에 막 그 뭐라죠? 예, 뭐 조폭이 창궐하고 미친 사람들이 창궐을 해요. 뭐 어떤 나라에 거기는 뭐 제조도 없고 교육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의 무정부 상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막 창궐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 나라의 안정을 줘.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는 게 최우선일까? 아, 우선 때려도 잡아야 돼. 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범죄를 하면 우선 때려잡아서 뭐 감옥에다 넣든지 죽이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고 교육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면 태어나는 국민들이 다 그런 폭도처럼 만약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온 국민을 다 때려잡아요? 그럼 그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내 몸의 세포들이 다 암세포화 되면 다 죽일 겁니까? 모든 장기 다 떼어내고, 모든 뭐 암 생기면 다 잘라내고 다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항암 방사선처럼 우선 생기남을 없애는 노력이 중요하죠. 동시에 근데 뭐도 해야 돼요? 다시 재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나의 세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조성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자연치유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저는 치유적합적 생각습관과 생활습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치유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 조성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포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 조성을 하면 얘네들이 재생하고 회복하고 복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딱 멈춰요. 생리학적으로 암세포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어떤 해도 주지 않는 세포로 바뀝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제대로 된 교화 행정을 통해서 교화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암세포도 나의 몸의 통제를 따르는 세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다 때려 죽일 생각만 해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 수단으로서 치유적합적 생각습관과 생활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는데 우선은 그러면 나의 세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고 복원이 되고 살 수 있는지를 우선 머리로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그거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내가 시험 범위 국영수 사회과학을 해야 되는 걸 알아야지 국영수 사회과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 과목인지도 모를 때는 그걸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암의 본질 말씀드렸죠. 세포의 변질이라고. 보통 열심히 하는 걸 이렇게 하십니다. 암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 공포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사실은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왜 최악이냐? 우리 세포가 회복되고 재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휴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건 이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세포의 삶에 아주 극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휴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 암을 죽는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암은 죽는 병, 나는 암 환자, 그래서 난 죽을 거야. 이 극단의 공포가 사실은 최악의 과로입니다. 정신적 과로예요. 예,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나 암 환자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꿈이었으면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무의식은 24시간 나를 지배합니다. 그 극단의 공포 속에서 나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과로입니다. 내가 아무 죽음이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단의 스트레스가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두 번째, 내가 너무 암이 무섭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 암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그게 육체적 과로죠. 예, 10,000보 걸었는데 암이 커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20,000보. 무언가를 10을 먹었는데 암이 커졌어. 그럼 20을 먹죠. 예. 그게 뭐예요? 우리 몸에는 다 과로입니다. 전혀 우리 세포 생리학적인 치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암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열심히 했다. 과연 열심히 하신 겁니까? 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열심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원망하십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치유는 세포의 삶의 조건은요 의사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의사는 있는 암을 없애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내 세포의 정상적인 삶의 조건은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생각과 생활이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빨리 꿩을 잡는 건 매예요. 근데 꿩을 대포로 잡으면요, 꿩은 못 잡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그 파편 맞아서 사람이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딱 맞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이 암이라는 문제에 딱 맞는 해결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거 아시죠? 뭐 야구나 골프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공을 멀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죠. 아, 멀리 보내야 되니까 나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예, 그래서 스윙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합니까? 몸에 힘 빼, 몸에 힘 빼. 왜 이렇게 몸에 힘을 줘? 몸에 힘 빼. 아니 멀리 치라면서요. 그러니까 몸에 힘 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암을 낫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력하고 그래? 몸에 힘 잔뜩 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거 완전히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연치유를 치유적합적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개선하는 거라고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퉁쳐서 말을 한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치유적합적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하는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데 몸에 힘 잔뜩 주고 그거에 이악 물고 열심히 해서 하시는 거 있습니까? 내가 어떤 습관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는 게 나의 습관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볼 거야. 각오를 다지면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예, 이거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온몸에 힘을 주고 노력을 해요. 나 이 암 나을 거야. 그래 명상이 좋대. 명상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고요. 운동이 암 나는데 도움이 된다.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도 하고요. 현대학 하시는 분 그래 어쨌든 암이 없어야지 내가 하니까 이 악물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항암을 받습니다. 과연 내가 그 하는 노력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거에 부합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적어도 제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재발 전이 판정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처음 암 진단받을 때랑 똑같은 반응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내가 진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힘을 잔뜩 주고 오히려 정신적 과로 속에서 육체적 과로 더
더 악화된 세포의 삶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측면을 반드시 좀 반성을 해보시고 다만 제가 너무 글쎄요 제가 너무 오히려 좀 힘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재발 전입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